국내 연구진이 약 1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물리학의 난제를 풀어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포스텍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단일 입자 내에서 외부로 에너지 손실 없이 파동 에너지를 완벽히 가두는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북대학교 김은호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됐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물리학 저널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 4월 3일자에 공개됐습니다. 전자기파, 초음파 등 파동을 이용한 대부분의 장치는 공진이라는 현상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공진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조금씩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1929년 천재과학자 존 폰 노이만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유진 위그너가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연속체 내 속박 상태, 즉 BIC를 단일 입자 수준에서 현실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BIC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이 경계면에서 완벽히 반사되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동안 이 현상은 메타물질, 광결정 등 인공 구조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단일 입자에서는 구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팀은 원통형 입상 구조의 공진기를 이용해 입자 내부 접촉면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파동 간 간섭을 제어했고 마침내 단일 입자 내부에서 완전한 에너지 보존 상태인 BIC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1000 이상의 품질 개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보존 효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일반 공진기의 Q값은 수백에서 수천 수준입니다. BIC의 이론적 Q값은 무한대이며 실험적으로 구현된 준 BIC도 수천에서 수만의 Q값을 보입니다. 노 교수는 이번 연구는 100년 가까이 이어진 이론적 장벽을 허문 성과라며 비록 기초 연구 단계에 있지만 향후 에너지 수학 기술, 초고감도 센서, 차세대 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과학계는 또 하나의 세계적 성과를 추가하며 물리학의 오래된 미스터리의 실험적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파동 에너지를 손실 없이 단일 입자 내에 보존하는 내용은 동양의 주문 수행 문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병 900여 명이 정부의 하마스 군사작전에 반기를 들고 인질 석방을 우선하라고 촉구하는 집단 항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4월 10일자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싣고 지금의 전쟁은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전쟁 지속은 인질과 군인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직 협상만이 인질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으며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광고 하단에는 조종사 고위 장교 등 참여자 전원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이스라엘 내각이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해석됩니다. 현지 언론 하레츠에 따르면 공군지휘부는 사전에 명단을 입수하고 장군급 지휘관들을 통해 서명 철회를 종용했으나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광고를 강행했습니다. 토메르바르 공군 사령관도 예비역들에게 직접 전시해 이런 행동은 불법이며 강제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약 40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광고에 서명한 이들 중 현역 예비군은 60명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르 사령관과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항명에 동참한 자들을 모두 파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런 발언은 군을 약화시키고 적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정부 정복을 꾀하는 극단주의적 비주류 집단의 시도라고 표현하며 이들은 군이나 대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인질 석방을 둘러싼 군사적 해법과 협상적 접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강물 공급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협정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세 부과를 경고하자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는 급히 물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의 물빛을 정조준했습니다. 81년 전 체결된 미 멕시코 강물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 현지명 브라보강에서 매년 일정량의 물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는 텍사스에 130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멕시코가 물을 훔쳐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관세 부과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11일 브리핑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 농민들을 위해 물 방류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국경지대의 심각한 가뭄과 물 부족 상황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협정은 1944년 체결된 강물 활용 조약입니다. 이에 따르면 멕시코는 브라보강 유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4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미국에 공급해야 하며 미국은 콜로라도강에서 연간 19억 세제곱미터를 멕시코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멕시코 측은 강수량의 계절 변동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누적 집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로 다가온 물 공급 마감 시한을 앞두고 멕시코는 아직 전체 할당량의 30%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은 기후변화와 북부 산업지대의 물 사용량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집권 당시였던 2020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멕시코가 관세 위협에 직면하자 다른 강과 댐의 물을 동원해 미국 측의 요구량을 채웠지만 이에 반발한 멕시코 북부 농민들의 시위로 현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텍사스와 맞닿은 치와와, 코아윌라, 누에보 레온 등 야당 소속 주지사 지역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944년 협정은 공정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은 국경을 넘지만 분쟁의 경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계절 구분이 무색할 만큼 극단적인 날씨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겨울에 꽃샘추위보다 더웠고 여름엔 그야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상청이 4월 2일 발표한 2024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기록적인 강수량, 대설까지 겹치며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의 전면에 서 있었던 한 해였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은 전국적으로 연중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겨울철인 2월 서울과 강릉 등 중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16.4도까지 오르며 겨울답지 않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어 4월엔 봄이 아닌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선 최고 기온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여름에 들어선 6월부터는 역대급 폭염이 본격화됐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1.4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경주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선 37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일수는 24일로 평년 대비 2.3배, 열대야는 20.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선 열대야가 무려 47일간 지속됐습니다. 가을에도 더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9월 평균 최저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며 9월 폭염이 기상관측 이래 처음 발생했습니다. 평균 기온도 16.8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이상고온 발생 일수는 182.1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3.6배 늘었습니다. 9월에는 6.6배에 달하는 27.3일이 기록되며 해수온 급등이 뚜렷했습니다. 이상기후는 비와 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전국 강수량은 102.6mm로 역대 3위, 강수일수는 13.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겨울철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9월에는 평균 241mm의 강수량으로 평년보다 1.5배가량 많았고
일부 남해안 지역은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11월 하순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며 서울 등 수도권에선 하루 적설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발생 수도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가을철에만 15개가 발생해 평년 대비 4.1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름철 태풍은 8개로 평년보다 줄었지만 피해를 유발한 태풍도 여럿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이었습니다. 9월 폭염으로 인삼 등 농작물 3,477헥타르 피해, 7월 호우로 농작물 9,447헥타르 손실, 농경지 유실 891헥타르, 가축 102만 마리 폐사 등 농업 피해가 컸습니다. 해손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액은 1,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건 피해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3,704명,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3,893억 원,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4,556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2024년은 한국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며 지구 평균 기온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해 인류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체감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